제가 오늘 강연 제목을 The Greatest Project in Human History라고 아주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궁금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설명할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이따 박수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남북한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2006년도에 북한을 처음 가봤습니다. 평양을. 그때 이제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북한의 애국지사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북한에 묻혀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6.25 때 납북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추석 성묘를 가서 그 행사를 보면서 제가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야, 이 우리 동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구나. 이 문제를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건 참 죄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바람이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는 일단 원료가 없이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서 제가 이제 북측 관계자들하고 북경에서 여러 번 만났고 그다음에 개성에서도 만났고 그래서 결국 계측기를 북한에다 3개를 설치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2008년도까지.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거 좀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신문에 제가 기고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7년도 5월 달에 제가 경남도 프로젝트라는 그 글을 썼고 내일신문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8월 달에 제가 일국 3체제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아주 해괴한 그 제목의 글을 하나 썼고요. 또 12월 달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드리는 공개 제안이라고 썼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 이 3가지 다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한반도가 저 휴전선이 있죠. 이 휴전선 위에 북쪽 땅 개성과 해주 사이에 연백평야 일대를 약 1000제곱킬로미터를 북한으로부터 할양을 받아서 홍콩 같은 식의 국제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개성시고 개성공단이 있고 여기가 개풍군, 대천군, 연안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은 그 평야지대고요. 옛날에 그 고려시대는 여기가 한반도의 중심지대였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가 인천공항, 여기가 용산입니다. 저기가 이제 해주고 여기가 연평도입니다. 이번에 지금 포격 사건 났던 데죠. 대개 포를 이쪽에서 이렇게 쏩니다. 이게 강화도고 이게 송호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요 지역의 요 예성강 하구의 그 주요 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인데요. 인천공항에서 70km 정도 거리입니다. KTX를 하게 되면 고속철도로 30분에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용산에서 한 75km입니다. 역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이게 이제 강화도 북단이고 여기가 이제 예성강 하구입니다. 여기에 그 평화전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여기를 자주 갔거든요. 쳐다보러. 이렇게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쪽이 예성강 하구입니다. 이쪽은 약간 동쪽으로 본 겁니다. 이런 지역을 바로 이런 홍콩 같은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홍콩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의, 그러니까 홍콩이 이제 처음에 영국이 그 할애를 받아갖고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어떤 제3의 국채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게 병남도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게 제 교과서,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본 건데요. 여기 보면은 개성에서 여기 병난정이라는 곳이 있고 병난도라는 것이 있는데 송상인, 아라비아상인, 유구상인이 드나들었다. 강화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병난도라는 게 도자가 섬 도자가 아니라 건널 도자입니다. 나루터가 있었다는 이유가
영화나 연속기에도 병난도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워낙 그 경제가 발달해서 이 병난정에서 개성까지 가는 길에 기와집들이 빽빽해서 비를 맞지 않고 천만 미터를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국제도시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옛날 지도에 보면 병난도라고 나오죠. 이게 교동도고 이게 강화도입니다.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아라비아 무역선, 중국 무역선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북쪽에서 온 실크로드가 북경을 지나서 개성까지 와서 거기가 거의 종착역이고, 남쪽에 해로로 와서 아라비아 상인과 중국 상인들이 온 종착역이 바로 개경이었습니다. 무역국가였죠. 해양국가고, 고려는. 지금 이게 구글 맵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예성강 하구입니다. 그럼 여기다 과연 이런 국가를 설립했을 때 과연 뭘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 무슨 산업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조업은 상당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성공단에서 보면은 인건비가 거의 세계에서 제일 싼데 굉장히 뛰어난 노동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심천이 있었고, 그러니까 홍콩에 어떤 무역과 금융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세계적인 그 생산기지가 생겼고, 그 심천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북한도 홍콩 같은 것이 있으면 북한 전역이 심천 같은 세계적인 제조업 기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의 특징은 전 세계에서 이민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인재들을 선별적으로 이민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학교 시스템을 잘 만든다면 세계적인 R&D 센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교육 산업을 굉장히 키울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땅값이 싸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학비를 비교적 싸게 할 수 있고,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그 소위 우리나라 비슷한 조기 유학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교육기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관광도 잘 할 수 있겠죠.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무역이나 금융업도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도적인 그 제약이라든가 소위 제가 얘기하는 이권 집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무역과 자유로운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는 이 국가인데 제가 생각한 거는 한 몇십조 정도의 돈을 모아서 펀드가 주체가 돼서 북한으로부터 할양을 받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미 이런 거를 그 신의주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죠. 2001년도인가. 그래갖고 그때 이미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상당히 자유롭게 그 자치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양빈을 거기 행정청장으로 앉혔다가 그 구속되는 바람에 그게 무산됐죠. 근데 북한은 이미 한번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를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차터시티라는 개념으로 다른 데서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거의 사회 시스템을 새로 디자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률 시스템은 뭐 대륙식 성문법으로 한다. 정치 체계는 예를 들면 이건 뭐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스위스식 직접민주주의를 한다. 그리고 군사력은 치안용만 유지하고 영세의 중립국을 한다. 의무교육 체계는 뭐 핀란드가 좋다니까 이런 창의교육 시스템을 한다. 의료 체계는 영국식 의료 복지와 고급 사설 의료를 혼합시킨다. 복지 체제는 독일식 선별적 생산적 복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처음부터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차터시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터시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폴 로머라는 분입니다. 1955년생이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 그 경제학자인데요. 지식경제학 이론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몇 년 전부터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차터시티라는 겁니다. 차터시티. 여기서 차터라는 거는 일종의 법률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공부할 때 마그나 카르타라고 들어보셨죠? 그건 그랜드 차터라는 뜻입니다. 어떤 조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법률 조항 혹은 헌법 조항에 의해서 국가를 설계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혼두라스, 이게 미국이죠. 여기 혼두라스라는 작은 나라에 그 차터 시티를 만들기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약 1000제곱미터의 땅에다가 그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계획을 혼두라스의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넓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를 이제 이렇게 개발하기로 한 거죠. 1000제곱킬로미터의 차터 시티를 개발하는데 서방의 투자자들을 환영한다. 데모크라시가 개런티됐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그 정치인들을 설득해서 국회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그게 아마 2009년도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이것이 꾸준히 진행되다가 불행히도 작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갖고 지금 중지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폴 로머라는 교수는 차터시티 전사입니다. 이 차터시티가 지구를 구원할 것이다. 인류의 불행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이제 이거는 폴 로머가 테드에서 한 슬라이드를 제가 빌려왔는데요. 바로 이 홍콩이 차터시티와 비슷한 것이고, 그거를 보고 그 중국의 그 등소평이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해안에다 쭉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이 굉장한 경제 강국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 명인데 70억 명 중에서 거의 50억 명이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민을 잘 안 받아주죠. 미국, 유럽, 독일, 프랑스 이런 데 이민 가고 싶지만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바로 차터시티는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처럼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민을 받아줍니다.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경제적인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50억 명이 원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국주의 식민지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홍콩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식민지는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라 외국 침략자가 선택한 건데 이거는 국민이 이민을 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주민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도자들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는 방식입니다. 식민 통치는 그 식민 보호국에서 통치자가 오죠. 그런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년 이상 아주 열심히 추진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미 삼아서 도시 설계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2조 정도씩 한 20개 국에서 국외 투자자로부터 한 40조 정도를 모으되 이 땅이 사이즈가 서울보다 한 1.5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서울에 한 9 정도 되는 단위를 각각 나라마다 다른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스타일의 도시 하나, 독일 스타일 하나, 영국 하나, 미국 하나, 멕시코 하나, 스페인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 아름다우면서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섞이면서 문화도 섞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그 다양성에서 나오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봤고 거기에서 인재들이 이제 인구를 유입해갖고 굉장히 그 국제적인 코스모폴리탄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들려면 철도, 도로, 터널, 다리, 상수도, 하수도, 항구공항발전소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주택, 빌딩, 학교, 공장, 병원, 금융, 호텔, 통신, 방송, 공연장 이런 것들을 짓는 과정에서 선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토지를 선점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폴 로머 교수는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차터시티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이 그림으로 보여줘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여기가 뉴저지고 여기가 이제 롱아일랜드죠. 여기가 퀸스에 이제 브루클린하고 브롱스가 있는데 요 맨하탄 이 지역 보면은 땅값이 한 3,000평당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평당 한 5천만 원에서 한 3억까지 갑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이. 뉴욕의 뭐 5번가라든가 월스트리트라든가 타임스퀘어 근처는
3억, 5억씩 갑니다. 땅값이. 그리고 그래도 뭐 굉장히 땅값이 많아지죠. 지금 차터시티를 처음 할 때는 거의 땅값이 굉장히 싼데 개발이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땅값이 된다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데는 홍콩입니다. 홍콩의 코스웨이 베이라는 데가 나 이제 그쪽은 굉장히 비싼데요. 거의 한 5억 됩니다. 평당.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감안해서 이 차터시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할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자율은 굉장히 싸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인데요. 삼성전자만 현금이 37조 갖고 있는데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큰 문제는 사실 뭐 생산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수요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온 이후도 미국이나 유럽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해서 그것이 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세력은 바로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차터시티나 병란도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 수요를 창출할 거라고 보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400조가 쌓였는데 투자할 때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이나 채권은 너무 많이 사서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고 매년 50조씩 늘어나는데 만 10년 있으면 막 1000조까지 올라가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별로. 지금 어디다 투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돈을 모아서 외국에다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국부가 유출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해결책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과연 성사가 가능할까? 상상력은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궁리해 봤습니다, 제가. 혹시 이 빌 클린턴 정도의 그 거물이 한번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바마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이런 걸 통해서 핵무기를 전면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하고 북미 수교하면서 바로 이 병란도 프로젝트를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거를 우리 반기문 총장님도 계시니까 혹시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이제 남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해주공단 얘기도 나왔고.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획은 신문에도 내놨으니까 했는데 과연 북한에서 좋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수소문해갖고 결국 3월 달에 만났습니다. 제가 북경에서. 물론 통일부에서 허가를 받고 왔습니다. 3월에 만났는데 설명하니까 굉장히 황당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래도 한번 평양에 가서 한번 반응을 보아야 되겠대.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북경에서 빨리 다시 만나지.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또 만났습니다. 4월 달인가요?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다고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줬죠. 그랬더니 또 들어가다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북경에서. 반응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각에 있는 소속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걸 설명을 내각의 핵심 멤버들한테 다 설명했는데 한 80%가 대환영을 한대요. 그럼 20%는 뭐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만나고 나서 네 번째는 조건이 오더라고요. 어떤 조건이면 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남한 정부하고 관련된 거라서 제가 남한 정부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상당히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어쨌든 그 자세한 내막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떤 그런 일을 해봐서 북한이 이 프로젝트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경제적인 게 가장 큽니다. 북한의 GDP가 지금 약 한 24조 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한 100만 원쯤 됩니다. 2,400만 명에. 근데 만약에 토지 임차료를 한 5천억 주고 인건비를 한 5천억 주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타결되면 대일 청구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20조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설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 언론에 보니까 북한이 일본하고 지금 대일 청구권 협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풀리지 않으면 물론 안 되겠죠. 어쨌든 2조 정도가 북한에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24조 GDP에 2조가 투입되면 매년 경제성장이 20% 이상 됩니다. 만약에 북한의 경제가 20% 이상 성장하면 지금보다 인권은 훨씬 개선되겠죠. 그리고 아마 뭐 2, 3% 성장하는 나라보다 좀 가난하지만 20, 30% 성장하는 나라 국민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지도 몰라요. 근데 북한 당국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통치 자금이 항상 급합니다. 그 사람들은. 김정일이나 김정은도 자기 주변의 세력들한테 뭐 벤츠도 사줘야 되고 뭐 꼬냑도 사줘야 되는데 돈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통치 자금이 한 5천억 정도 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마 더 들 겁니다. 2조쯤 들겠죠. 물론 경제는 이제 식량도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내정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위험을 덜 느낍니다. 너 북한 개방해라 이러면 굉장히 위험을 느끼지만 그 땅 그 1%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1%만 좀 빌려줘. 근데 그 지역이 군사력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강화도에서 바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어요. 군사력은 저 서쪽에 해주 지역부터 있습니다. 근데 체면 깎이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미 제국지역 때 팔아먹었다. 이거는 북한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남한이 주도하는 어떤 컨소시엄에 팔았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거였어요. 국제적인 거물이 움직이거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좀 앞장서 주면 좋겠다. 그런 게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과연 이 프로젝트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전쟁 가능성은 사라지겠죠. 거기가 가장 그러니까 무기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거의 통일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국 3체제 통일 방안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엄청난 투자처와 수요처가 생기는 거고요. 세계 문화와 기술의 용광로가 돼서 아마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진짜 좋은 교육 시스템이 생기고 좋은 법률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생기면 이 남한의 부조리한 구조를 상당히 많이 고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육을 그쪽에서 너무너무 싸게 잘한다. 그럼 여기서 누가 학교 다니겠어요? 글로 다 가버리지. 여기 학교 망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는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차터 시티는 앞으로 성공 사례가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몇십 개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폴 로머가 주장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차터 시티를 처음으로 성공시키면 세계적으로 이 차터 시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갖게 되는 거죠.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우리나라를 엄청난 경제 정치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